안녕하세요. 초보 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택시는 매일매일 사고 없이 집으로 무사 귀가만 해도 가장 운행 잘한 날입니다. 돈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매일 사고 없이 별일 없이 집으로 퇴근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길에서 매일매일 운행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게을러지면 공항발이 위주로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도 공항에 있고 며칠 연속으로 계속 공항에서 주구장창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겨워지면 다시 또 나가서 열심히 하겠죠. 그 지겨워질 때까지는 좀 공항발이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썬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미 운행하시고 계신 분들이야 다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아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오해하는 것, 혹은 돈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도 이제 최근에 썬팅을 또 했고, 항상 마음이랑 실제 손님들은 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죠. 어차피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야 회사에서 알아서 차를 작업할 때 해주니까 상관이 없으실 거고, 회사 택시 중에서도 이제 기사님이 조금 많이 타시는 분들은 자기가 조금 더 돈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신경 쓸 게 없죠. 하지만 개인 택시는 이제 자기들이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썬팅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특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애정이 많잖아요. 이게 택시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약간 내려놓고 차를 조금 막 쓰는 시기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하실 때는 그래도 내 새로운 사업이고 일터고 이런 생각으로 차도 이제 좀 무리하고, 당연히 거기에서 썬팅 같은 것도 무리하고 그러시죠. 일단 정답이야 있겠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내가 낮 운행 위주로 하는지, 그 다음에 밤 운행 위주로 하는지, 요거 하나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낮 운행하면서도 비 오는 날 운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날이 굳고 비가 오면 운행을 안 하시는지, 여기에 따라서 고민을 또 하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농도는 낮 운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권하기에는 가장 진한 걸로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대한민국 보면 날씨가 이상하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아주 진한 걸로 하셔도 되고, 실제 여기 지금 택시 대기장인데 요즘 택시 대기장에서 봐도 차량들이 썬팅이 굉장히 짙습니다. 물론 이제 전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연하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측면이랑 후면 이쪽은 이제 아주 진하지만 전면은 좀 옅은 걸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전면 역시도 완전 정말 검어서 아예 속이 아예 안 보이는 차량들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 쭉 둘러보면 회사 택시도 그런 걸 보면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직접 또 따로 하신 거겠죠. 개인 택시는 당연히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기사님들이 다들 자가용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도 썬팅을 굉장히 짙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낮 운행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썬팅지가 워낙 좋고 열 차단도 잘 되기 때문에 짙게 해도 낮에 그렇게 운전하는데 영향이 가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낮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비 오는 날 난 운행 안 해도 돼, 그런 분들은 진짜 진한 걸로 하셔도 된다 라는 거고, 비 오는 날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좀 짙으면, 비 오는 날은 아무리 낮이라도 조금은 무리죠. 그래서 비 오는 날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고민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밤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죠. 저도 이제 낮도 하고 밤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적정하게 타협하는 노력을 했고, 밤에는 이게 썬팅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방법이 없죠. 비싼 걸 한다라고 해서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밤에는 연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밤에 연하게 하면, 그러니까 밤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연하게 하면 낮이 또 덥죠. 참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밤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연하게 하셔도 된다. 특히 이제 밤 위주로 운행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차로 많이 안 쓰시면 굳이 뭐 너무 어차피 밤에만 하실 거면 뭐 연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밤에 운행하시는데 비 오는 날도 한다. 그런 분들은 진짜 이제 조심하셔야죠. 이게 그나마 도심 위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긴장해서 이렇게 째려보면 보여요. 근데 어떤 때가 좀 골치 아프냐면 골목길 같은 데 있죠. 밤인데 골목길 안에 들어가서 진짜 검게 되어서 아예 안 보일 때 있죠. 조명이, 그러니까 거리에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이제 골목길 안에 들어가도 막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나 아니면 뭐 대리하시는 분들 전동 휠이나 그런 거 많이 타시죠. 생각보다 빠른 기기들. 그런 분들이 골목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조명은 없어, 거리에. 그러면 정말 검거든요. 검은 상태에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우리가 브레이크 밟는 시간이 약간이라도 늦기 시작하면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대도시에 이렇게 밝은 곳 위주로 운행한다. 내가 그렇게 어두운 골목길 한쪽으로 거의 안 들어간다 라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요즘에는 안 되죠. 옛날 같으면 이게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길손님들 위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길에서 큰 길 이렇게 운행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골목길 안으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그런 식이면 사실은 썬팅 찍기에도 밤에 운행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골목길을 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골목길 내려달라고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밤 되면 깜깜한데 심지어 그런데 비까지 온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밤에 운행한다? 그러면 이제 썬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낮에 운행하느냐 밤에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썬팅 농도는 다르게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농도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비싼 걸 해야 되냐 좋은 걸 해야 되냐 싼 걸 해야 되냐, 이것도 또 입장마다 달라요. 내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뭐 다 비싼 걸로 하면 좋죠. 비싸면 이제 그래도 좀 더 밝게 보이면서도 외부에서는 차단이 잘 되고 뭐 열 차단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썬팅지를 보면 집중해서 보면 아무래도 이게 필름이니까 약간 으리으리한 거 있죠. 집중해서 보면 그게 야간에는 좀 더 심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비싼 필름들이 좀 덜 하겠죠. 아니 그래 너 돈이 차고 넘친다, 응?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돈이 차고 넘치면 택시를 안 하겠죠. 돈이 여유 있다 그러시면 사실은 뭐 비싼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택시가 우리만 타면 상관없죠. 우리 자가용으로 쓰는 건 가장 비싼 걸로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여력에서. 근데 문제가 이제 손님도 태워야 되죠. 그러면 손님들 마음은 우리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손님은 신경 안 써요. 이게 비싼 거든 말든 뭐. 그리고 또 어떤 손님들이 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그래요. 손님은 주로 이제 뒷좌석 타니까 뒷좌석에 뭐 스크래치 나고 긁히잖아요. 근데 긁히면 이게 또 사람 심리가 신기해요. 마치 우리가 어디 공터나 이렇게 좀 그런데 쓰레기가 버려지면, 아니면 거리에 가다가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야. 근데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거기 버리죠. 사실 거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버려놨다고 해서 우리들도 거기 버리는 굉장히 신기한 행태들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택시에도 나와요. 손님이 뒷좌석 타잖아요. 근데 뒷좌석에 뭐 무조건 긁히고 찢어지는 건 거의 길어봤자 한두 달입니다. 무조건 긁히고 찢어지거든요. 뒷좌석 창문은, 썬팅은. 근데 문제는 오히려 초기에 썬팅을 딱 하고
초기에 긁혀지기 시간보다 긁혀지고 나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더 긁어요. 이게 심리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긁혀져 있잖아요. 아니면 약간 찢어져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손톱으로 끄덕끄덕끄덕 그래요. 가끔 이제 조용할 때 보면 틱틱틱틱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툭 찢어진 데 있잖아요. 찢어진 데 사람들이 손톱으로 계속 긁다 보니까 그 약간 필름지 높은 그 부분과 창문 사이에 긁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틱틱틱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짜증 확 올라오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썬팅지가 찢어지면 더 빨리 그 부분이 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썬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택시를 몇 번 이상 차 교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면, 전면은 최대한 운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내가 많이 신경을 쓰죠. 근데 운전석 좌우, 운전석과 조수석 측면의 창문도 고급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면, 윈드실드라고 하죠. 전면이랑 운전석 좌우, 조수석 이쪽은 비싼 걸로 보통 합니다. 하시는데 뒷좌석 좌우는 일부러 제일 싼 걸로 하는 기사님들이 많으세요. 그거 뭐 어차피 그냥 찢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기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비싼 걸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뒷좌석 좌우는 아주 싼 걸로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몇 번 차 바꾸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니까 전면 혹은 운전석 좌우는 내가 가장 잘 맞는 거, 괜찮은 거, 좋은 거, 비싼 거, 진한 거, 진하면서 비싸면 아무래도 농도는 짙고 그래서 밖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안에는 좀 더 잘 보이고 어릉어릉한 그런 울렁울렁한 그런 느낌도 덜하기 때문에 전면이랑 측면은 네, 비싼 거 써요. 근데 2열 뒷좌석의 좌우는 굉장히 싼 거, 제일 싼 거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나갑니다. 나갔다 운행했다가 바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손님 내려드리고 이제 요거 마무리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열의 창문 썬팅은 내 거 아니다, 남 거다, 그냥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찢어질 거 찢어줘도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야, 내가 이제 차 아낀다, 내가 비싼 걸로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어차피 빨리 찢어지나 늦게 찢어지냐 그거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찢어져요.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운행하면 손님들 막 덜그럭덜그럭 끓으면서 우산 그거 뭐 덜그럭덜그럭 막 창문에 닿거든. 그러면 그 뾰족한 데 닿으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내 거 아니다, 그냥 남 거다, 없는 거다, 쓰레기다 라고 생각해 놓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낮 운행 하시는 분들은 요즘 뭐 택시도 진하게 한다. 그리고 열차단 차에 많이 있을수록 이제 덥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열까지 나면 더 짜증나죠. 뭐 멀리 갔는데 더운데 콜취소까지 되면 짜증나는데 거기다 덥기라도 하면 짜증나니까 차라도 시원하게 있자. 그래서 전면 그 다음 운전석 조수석은 그래도 돈 좀 써도 된다. 오히려 돈을 쓰고 좀 고가에 괜찮은 거 하면 확실하게 좋다라는 것이고, 근데 2열 뒷좌석의 좌우는 마음 내려놓고 어차피 찢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다 그러시면 뭐 사실은 전체 바르는 걸 똑같이 발라도 돼요. 자, 그래야지만 이게 밖에서 볼 때 일체감이 좋죠. 근데 이걸 이제 서로 다른 썬팅질을 하면 이제 앞에나 이건 비싼 거고 뒤에 걸 이제 어차피 찢어지니까 싼 거라면 가끔 여러분들 택시 보시면 앞뒤가 다른 게 보일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다른 느낌이 나는 이유가 실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뒤는 다 싼 걸로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싼 걸로 했는데 그래도 이게 썬팅집이나 미타집이 그걸 좀 잘 알아서 겉에서 보기에는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걸로 해주는 곳들도 있고, 하지만 또 센스 없는 곳들은 그냥 싼 거 한다고 마냥 싼 거 해버리죠. 비슷한 검은색이니까 해버렸는데 우리가 멀리에서 보면 뭔가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뭔가 좀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사님들 다 수소문 잘해서 앞에 좋은 거 어떤 거, 뒤에 싼 건데 어떤 거, 아니면 미타집에서 많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싼 걸 요즘 하셔도 열차단은 잘 돼서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뒷좌석 창문은 마음을 썬팅은 내려놓자, 어차피 찢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창문 하나 하는 건 요즘에 싸게 하면 뭐 5만원, 10만원 안 되게 하기 때문에 뭐 몇 년 쓰다가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바꾸면 되죠. 뒷좌석 좌우 창문만 이제 뜯고 다시 작업하는 정도로 하면 얼마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썬팅은 좀 그래도 일정 이상으로 하는, 뭐 미탈집에서 하면 어차피 얼굴 마주치니까 어느 정도 잘할 거고, 그리고 너무 싼 것만 하면 다른 쪽은 괜찮아요. 근데 뒷좌석 그 뒷유리창 있죠. 거기 열선이 있는 데는 너무 싼데, 싼 썬팅집에 좀 대충 하는데 하면 막 나중에 되면 이게 1, 2년, 2, 3년 지나면 막 볼록볼록 기포들이 막 있어서 막 엄청 징그럽게 보기 싫어요. 가끔 택시나 일반 차량에도 보면 그런 거 보이죠. 너무 싼데 하면 그거 오히려 또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또 다시 재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 돈 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혹은 이제 썬팅집은 계속 얼굴 마주칠 거니까 너무 싼티나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자라는 겁니다. 뻔한 얘기지만 주절주절 택시 썬팅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저는 또 공항발이, 게으른 공항발이라서 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